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를 발표한 후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CPI 상승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해 27,500달러에서 28,3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곧바로 몇 분 만에 1,500달러 이상 급락하며 6주 만에 최저치인 27,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11,8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문이 터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포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11일 오후 8시 3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6% 하락한 27,46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51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USD 일봉 차트 기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 패턴이 완성되면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해야 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출처 피터 브렌트 트위터 코인 리더스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처 트위터 코인 리더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은 향후 2에서 6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주 초에 열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주장하는 바를 소명했으며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2년 반 전에 시작된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갈림하우스에 따르면 리플은 세크 소송 비용으로 2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1일 오후 8시 1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39% 하락한 0.42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7.91% 떨어진 가격이다. 0 기준금리 0.25%피 인상, 연 4.5%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 주식, 채권, 금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면회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여러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에서 바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25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민영배, 신영대, 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안위는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전망이다. 출처 재민이가 상자산 거래소 재민이가 온라인에서 밈으로 유명한 개구리 캐릭터 페페를 테마로 한 동명의 밍토큰 상장 소식을 10일 발표했다.
10일 재민이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페페코인 상장과 동시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페페코인 예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페코인은 파이낸스, OKX, 후오비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일지엔 프렌즈 웬 페페? 투데이 달러 페페 이전 아우어베일러블 포 디파지츠 온 재민이 피아나워 웹 인터페이스 모빌 디파지츠 앤드 트레딩 투 팔로우 쇼틀리. 또 재민이는 모바일 인출 및 거래 서비스는 추후 추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민이 웹사이트에서는 달러 이외에도 파운드, 유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와의 페페코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웹사이트 코인게이프는 재민이의 페페 상장 소식과 함께 유명한 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테 포프의 전망에 주목했다. 마이클 반테 포프는 현재 페페코인의 지지선이 0.000-001 68달러와 0.000-001 48달러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페페코인이 0.000-002에서 0.000-0024달러 저항을 거부하고 안정 랠리 이전의 0.000-0014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해가고 있으며 이 경우 물가 안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 경제의 악재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높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깊은 침체를 유발하거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포기하는 등의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로 최근 2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당시 상승률 9.1%를 찍은 뒤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라는 게 WSJ의 판단이다. CPI나 서비스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임금 상승률 등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보다 높은 만큼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WSJ는 당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혼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는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유가도 내려왔으며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해당 요인들은 대체로 약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2년 전만 해도 일시적 요인이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을 가라앉히는 데 오래 걸릴수록 사람들이 물가, 임금 상승 속도 증가에 적응할 위험이 커진다는 단서가 있다는 게 WSJ 설명이다. JP모건 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이고 큰 충격이 물가, 임금 설정에 내장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깊은 침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스먼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노동시장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매우 서서히 낮추는 점진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로가 길어질수록 실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신현성 씨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신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신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 씨와 주변 인사들은 2018년 9월 테라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당시 금융당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검찰은 신 씨 등이 이때 테라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페이와 같은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테라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그해 3월 사업을 설명하는 1차 테라 백서를 발행하면서 테라페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때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 해석상 가상화폐 결제 사업이 허용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애초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조절되는 가격 고정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되는 사업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를 달리 기대할 수도 없었던 터라 시작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신 씨는 사업을 강행, 이듬해인 2019년 4월 2차 테라 백서를 새롭게 발행, 공개하고 테라페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사업의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지 약 7개월 뒤였다. 검찰은 이때도 테라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으므로 테라 프로젝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은 그대로였다고 봤다. 이들은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총 10억 개로 제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발행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테라코인은 루나코인의 소각을 통해서만 발행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들은 루나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테라 SDR 10억 개를 임의로 사전 발행, 보유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 숨겼다. 이때 사전 발행했던 테라 SDR은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수시로 유통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신 씨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테라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속해서 허위 홍보를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혔다. 당시 신 씨는 지역 화폐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테라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테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는 등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를 함께 세웠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 미만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27,000달러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포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11일 오전 9시 2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64% 하락한 27,5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6,883.67달러, 최고 28,322.6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하락세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그 계열사에 대해 440억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밤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주보다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51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5.84%로 떨어져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센티멘트는 FTX 몰락 이후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자체 커스터디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